사이고 다카모리, 풍운의 사나이 이시밴드 천주옥. 일본을 근대국가로 만든 메이지 유시는 에도 막부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사츠마번과 조슈번, 하급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그들 대부분은 혈기왕성한 30대였다. 가장 젊은 사무라이는 조슈번 이토 히로부미 27세, 제일 연장자는 사츠마번 사이고 다카모리 40세였다. 메이지 유신 쿠데타가 성공하자 조슈번과 사츠마번의 50-60여 명, 하급 사무라이들은 장군 참모총장 시장 도지사 차관 장관 총독 총리로 벼락 출세를 할 뿐 아니라 공작 후작, 백작 등 귀족으로 지명되어 평생 떵떵거리며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최연장자인 사이고 다카모리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조선을 치자는 정한론을 발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사스마로 낙향한다. 그러자 평소 그를 흠모하던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어 세이난 전쟁이라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만 결국 조슈와 사스마 연합군의 퇴패 자결한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 가츠 가이쇼, 오쿠보 토시미치 등 메이지 유신을 이끈 유명한 사상가나 정치인 및 장군들 이상으로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 항상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사이고는 사츠마번 어느 하급 사무라이 장남으로 태어난다. 그는 20대에 벌써 키 190cm 몸무게 90kg 정도로 장대했으며 큰 얼굴에 왕방울 눈과 두껍고 진한 눈썹으로 어디에 섞여 있어도 바로 알 수 있었다. 사이고는 사진 찍기를 워낙 싫어해서 그의 초상은 그림으로만 남아있다. 조슈번 다이면은 참모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오도록 했지만 사츠마번 다이면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어 참모들에게 통보하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조슈번 다이면은 참모 활용형, 참모양성형 리드였으며 사츠마번 다이면은 리더 독단형, 리더 결정형 리드였다. 시이고는 20대 초 다이묘 시마즈 나리아키라 눈에 띄어 그의 핵심 참모가 된다. 그리고 2년에 1년간 다이묘와 여러 참모 등 1-2천여 명이 집단으로 에도에 가서 살아야 하는 참근 교대제 때 사이고 역시 다이묘 시마즈 나리아키라를 따라 에도에서 근무한다. 에도에 근무하는 동안 사이고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막부와 여러 번의 수많은 고위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특히 다이묘 나리아키라의 은밀한 심부름으로 에도 막부나 다른 번 고위 인사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것은 자연스런 그의 천성이었다. 조슈와 사츠마는 2년 전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서양 오랑캐 군대와 한바탕 전쟁을 했었다. 그 결과 지금 당장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된다. 상상 이상으로 서양 오랑캐들은 강했다. 그 결과 조슈와 사츠마는 지금은 일단 나라의 문을 열어서 몇 개 항구를 개항하되 강한 신념을 갖고 우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부국 강병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절감한다. 그래서 오랑캐를 박멸하자는 양이론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빨리 도입하자는 개국론이 대세가 된다. 개국으로 부국 강병을 반전과 변절, 원수와 우군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사츠마와 조슈는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기로 한다. 천황도 그들 편이 된다. 이에 따라 사츠마군과 조슈군은 신정부군이 되어 에도 막부 연합군과 싸운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 모든 과정에 신정부군 총사령관으로 상황을 주도한다. 드디어 1868년 신정부군 쿠데타가 성공한다. 260여 년간 일본을 지배해오던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 막부가 문을 닫은 것이다. 1600년 세키카하라 전투 이후 온갖 수모를 다 당해온 조슈번 모리 가문과 사츠마번, 시마즈 가문이 통쾌한 복수를 한 것이다. 사이고는 사람을 빨아들이는 특유의 리더십과 넓은 포용력으로 일세를 풍미한 영웅으로 불린다. 그는 쿠데타군 총사령관으로서 혁혁한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에도성에 진입하는 마지막 전투 바로 직전 막부군 총사령관 가츠 가이슈를 별도로 만나 항복을 받아내 무혈 입성함으로써
수십만의 사상자 피해를 막음으로써 그의 진가를 드러내는 등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최고의 공로자가 된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성공 후 200만 명이 넘는 전국의 사무라이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쿠데타 주역들은 이제 일본도 서양처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국회를 만들고 군인도 전국민 대상으로 징집하여 좋은 무기와 철저한 군사훈련으로 최강 군대를 갖추도록 하자는 등 말 그대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사이고를 비롯한 사무라이 옹호론자들은 펄쩍 뛴다. 그들은 메이지 정부도 에도 막부 때처럼 사무라이를 주축으로 정부를 만들고 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한마디로 그들은 공무원도 군인도 사무라이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과부적. 마음이 크게 상한 사이고는 신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 사츠마번 가고시마로 내려가 후진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 시간이 갈수록 젊은 메이지 유신 주역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 막강한 서양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쩐다. 그때 마침 네덜란드 출신 어느 카톨릭 신부가 이렇게 조언한다. 정부 고위 관료들로 해외 사절단을 만들어 서양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신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고 오는 것이 어떠냐는 것. 메이지 정부는 발 빠르게 구미사절단 파견을 결정한다. 에도 막부 당시 부총리였던 이와쿠니 도모미 특명 전권대사를 비롯하여 이토 히로부미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토시미치 등 명치정부 최고위 관료 거의 절반인 48명으로 사절단을 만든다. 샌프란시스코 사진관에서 찍은 이와쿠라 사절단 기념사진 좌측에서부터 기도 타카요시, 야무쿠치 마스카, 이와쿠라 도모미,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니는 사무라이 상투를 하고 있지만 한 달 후 상투를 자른다. 이와쿠니 사절단으로 명명된 이 사절단은 2년 계획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학자, 사업가, 장관, 수상, 대통령, 왕수 많은 인사들을 만나 국가 경영, 정치, 경제 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 조선소, 철도 공작창 등을 방문하여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다. 이 이와쿠니 사절단에는 48명의 고위 인사들 외 남녀 유학생 6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유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 등에서 선진 기술과 학문을 배워오게 하여 이후 일본 근대화에 이들 유학생들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쿠니 사절단이 떠난 후 정부 운영을 총괄할 사람이 필요했다. 여러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최고 적임자로 추천한다. 그래서 사이고는 2년 동안 메이지 정부 운영을 책임진다. 그런데 사절단이 떠나고 1년 반 후 큰일이 일어난다. 메이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일본을 무시하는 조선을 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이고 자신이 조선에 가서 죽겠다면서 조선에 가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조선에 가서 죽으면 그때 일본이 쳐들와 조선을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천황의 출장 승인이 떨어진다. 사이고는 바쁘게 출장 준비를 한다. 그 소식을 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은 깜짝 놀란다. 그래서 2년을 못 채우고 1년 10개월 만에 급히 귀국한다. 지금은 조선을 칠 때가 아니다. 최우선 해야 할 것은 일본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도로, 철도, 기관차 등 핵심 산업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후 조선을 치든 중국을 치든 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이고와 메이지 황제를 설득한다. 결국 사이고의 정한론은 취소된다. 사이고는 크게 낙담한다. 사이고는 또다시 가고시마 고향으로 내려가 은거한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가고시마에 모여들어 결국 세이난 전쟁이라는 반란을 일으키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슈 사츠마 연합 군메이지 정부군의 참패, 자결로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당시 메이지 정부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 수반은 사이고와 어릴 때부터 중마고 절친이자 명치유신 동료인 오쿠보 토시미치였다. 오쿠보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고가 생각을 바꾸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사이고는 끝까지 반란군 총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결국 사이고는 절친 옥구보의 결정에 따른 정부군의 총공격을 받아 퇴패, 자결한다. 그리고 1년 후 옥구보는 아침 출근길에 사이고를 따르는 사무라이들의 습격을 받아 죽는다. 옥구보 도시미치좌 사이고 다카모리. 사이고 다카모리는 일본 남자들 사이에서는 의리의 사나이, 진정한 일본인, 진정한 일본 정신의 사나이로 불린다. 인물 중심 동양 삼국 근대사 연재 1년을 맞아 작년 11월부터 인물 중심 동양 삼국 근대사 연재를 시작했다. 벌써 1년이 후딱 지났다. 중국의 경우 1840년 아편전쟁과 1850년 태평천국의 난을 맞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블로그에 올렸다. 강직한 흠차 대신 임칙서,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는 걸룡. 황제, 세계를 지배하려는 영국 공사 찰스 엘리엇 경과 맥카튼 200작, 과거 시험 낙제생 태평천국 황제 홍수전 한족중흥을 도모할 수도 있었던 양강총독 증국번, 이홍장 좌종당 등 청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에 관련된 여러 이야깃거리를 올렸다. 일본 근대사의 시작점은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 일본에 내항한 1853년을 시작점으로 한다. 에도 막부와 270여 개 번 각자가 독립국가처럼 행세하면서 서양 오랑캐들과 접촉하거나 싸우는 것보다는 일본 열도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뭉쳐야 한다는 근대 국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흑선 내항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근대사는 과거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이야깃거리 될 만한 인물들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근대사에 언급된 인물이 청보다 훨씬 많다. 다음 주부터 증국번 이홍장 좌종당, 공친왕 서태후 원세계 등 기울어가는 청의 인물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계속 언급하지만 내가 아는 한 정사 위주로 글을 쓰겠다는 고집이다. 흥미 위주의 야사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 동안의 인물 중심 동양 삼국 근대사 목록. 인물 중심 동양 삼국 근대사 일본 2024.11 10일 현재 사카모토 료마와 명치 유신과 그의 암살 22 사카모토 료마와 명치 유신 21 사이고 다카모리 풍운의 사나이 20 정말 허무하게 죽는 요시다 쇼인 319 요시다 쇼인 그는 누구인가 218 요시다 쇼인 그는 누구인가 117 명치 유신과 복수하는 사무라이 독서하는 사무라이 16 명치 유신에는 이런 것이 숨어 있다 15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의 마사루 이야기 14 시모노세키 전쟁 후 줄세길에 오른 이토 히로부미 13 영주가 키운 인재들이 근대 일본을 만든 다시비 사카모토 료마가 가장 존경한 선배존 만지로 이야기 11 고기잡이 배 자벽부가 동경대 교수가 된 사연 310 고기잡이 배 자벽부가 동경대 교수가 된 사연 29 고기잡이 배 자벽부가 동경대 교수가 된 사연 18 감정이 우선이냐 애국심이 우선이나 7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한 기구한 운명 이야기 6 신경 맹장 동맥 연골 이런 명칭은 누가 만들었을까오. 외과 의사가 된 한의사 스기타 겐바쿠 이야기사 200년간의 처절한 쇄국과 대외 숨구멍 대지 마삼 일본 국보가 된 어느 하급 사무라이 초상화이 일본 근대사는 영국인 이 사람부터 윌리엄 애덤스 1 인물 중심 동양 삼국 근대사 중국 2024.11 10일 현재 증국번은 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았을까 8 키운 호랑이 새끼 때문에 망한 태평천국 홍수전 7 실패한 종교벤처 사업가 태평천국 홍수전 이야기 6 임칙서의 마지막 5 원칙주의자 임칙서 대영제국 해군 출신 엘리어사 정나라 마지막 충신 임칙서 등장이오 3 걸륭 황제 메카트니 경 그리고 나폴레옹이 걸륭제와 메카트니 백작 이야기 1